여러분 결혼하면 이성 친구는 다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30년 직이라면 이해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남편의 거짓 외출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그날 밤 새벽 1시 현관문 소리에 무너져 내린 한 아내의 절규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년 동안 안 가겠다던 약속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배신감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엔 참 평범한 40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안방에는 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죠. 저는 결혼이라는 성역 안에서 이성 친구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3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거든요. 남자 5, 여자 5. 그들이 두세 달에 한 번씩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며 새벽까지 어울리는 꼴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를 낼 때마다 그냥 친구일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매번 반복되는 싸움에 지친 남편은 결국 1년 전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제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 하나로 지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남편이 오랜만에 고향 친구 한 명만 잠깐 보고 오겠다며 집을 나설 때 제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에서 묘한 설렘이 읽혔거든요. 그 설렘은 아내인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금지된 장소로 향하는 사람의 짜릿함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도 남편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을 무렵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 거부 메시지만 돌아올 뿐이었죠. 남편이 말했던 고향 친구는 사실 저희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이 지금 같이 있나요? 그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 오늘 걔 본 적 없는데?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속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간 곳은 뻔했습니다. 단톡방 알람을 꺼두고 몰래 준비해온 그놈의 동창회. 1년 동안 잠잠하던 그 모임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중심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현관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깎아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거하게 취한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섞여 들어오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노래방에서나 날 법한 쾌쾌한 담배 연기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제가 불을 켜자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인상을 팍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자고 뭐해? 사람 무안하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구 만난다더니 왜 거짓말했냐고 동창회 간 거 다 안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다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갔다 왔다. 내가 하도 달달 볶으니까 거짓말 좀 했다. 왜? 내가 무슨 죄 지었어? 30년 된 친구들 좀 만나는 게 죽을 죄냐고.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의 태도가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겁이 많고 싸움을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제가 입을 닫게 만들었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제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한낱 모래성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차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열어본 단톡방은 가관이었습니다. 어제 너무 즐거웠다. 다음엔 1박 2일로 가자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특히 남편이 유독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창과의 대화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해? 라는 여자의 물음에 남편은 대충 둘러댔지 신경 쓰지 마라고 답했더군요.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남편은 저를 철저히 소외시키고 타인에게 우리 부부의 관계를 가십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행동을 남편은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동창회라는 이름의 모임이 과연 건강한 소통의 장일까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옛 추억을 안주 삼아 현재의 배우자를 기만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의리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너무 옹졸한가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사회생활을 막는 고리타분한 아내일까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모임 자체가 아니라 신뢰였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저를 기꺼이 속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화가 나도 꾹 참고 혹시라도 가정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던 겁쟁이 아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아준다고 해서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저를 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거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자신을 되찾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남편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또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지만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30년 친구가 소중하듯 나는 우리 사이의 신뢰가 소중해. 거짓말까지 해가며 그 모임에 가야겠다면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내 남편으로 존중할 수 없어. 남편은 비웃으며 그래서 어쩌자고? 이혼이라도 하게? 라고 도발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선택해. 그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우리 20년 결혼 생활보다 중요하다면 나는 기꺼이 비켜줄게.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걸 눈치챈 것이죠. 강한 척하던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제 위에 서서 군림할 줄 알았던 남편은 막상 제가 관계를 놓아버리려 하자 급격히 작아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을 세우려 했지만 제가 짐을 싸기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 모임에서 탈퇴하겠다고 제 앞에서 모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 상처가 단번에 아물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야 제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동창회 날짜가 다가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함께 취미생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배우자의 잘못에 입을 다물고 계시나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평화는 침묵이 아니라 용기에서 옵니다. 제가 얻은 이 평온함이 여러분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